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2월에도 시장은 강합니다. 지금 5,0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까지 12거래일 만에 성공을 했어요. 오늘 또 막판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3조 원 이상의 매수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좀 강한 옵션 만기일 때문에 강한 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2월에도 강하다. 구조적 레벨업 지금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것이 그냥 오늘 일시적인 수급 이슈냐 아니면 이것이 좀 원래 구조적으로 가던 것 중에 계속 가는 거냐, 저는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옵션 만기일 효과가 얼마나 컸었느냐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소위 거래에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 며칠을 체크해 보시면, 오늘자도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비차익 거래의 규모가 그 차익 거래를 앞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소위 그 차익 거래라는 것은 그 현물을 팔고 뭐 선물을 사거나,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이렇게 롱숏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차익 거래라는 건 통상 바스켓이라고 그러죠. 여러 15종목 이상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플러스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소위 우리가 알주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의도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소위 기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의 비중을 의미 있게 늘리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그 모습으로,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이번에 좀 의미 있는 것이, 순환매는 순환매인데 이게 시장이 정체된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뭐 금융 보면 증권, 은행, 보험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지어 비추얼 금속, 통신, 건설까지 정말 전방위로 지금 소위 상승하는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확실히 시장의 이 속도가 좀 두려울 정도로 빠르긴 하지만은 확실히 의미 있게 정말로 좀 건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건강하게 우리 시장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수급적으로도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번 주부터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올해 들어서만 사실 11조 원을 던졌던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3조 원으로 매수 전환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잘 제대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잠깐의 들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외국인들도 버티지 못하고, 특히 이제 미국장이 요즘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서학개미 분들, 지금 제가 그 서학개미 분들 추적하는 그 ETF가 있는데 연초 대비로 보니까 마이너스 한 5%.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인 바탈, 작년에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국장에 비해서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국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국내 본격적인 진입이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1월 달에 미국의 신흥국 ETF가 지난 20년 가장 많이 소위 순유입이 됐었다는 걸 한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일시적일 건가? 이런 걸 보려면 긴 호흡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급 상황으로 놓고 보면 소위 전 세계 뮤추얼 펀드랑 ETF 중에서 신흥국 비중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뮤추얼 펀드에서는 3%고요. 지금 ETF 안에서는 신흥국 비중이 4.5%밖에 안 갖고 있다. 여기서 뮤추얼 펀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로 하면은 그냥 우리 공무펀드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대부분 미국 비중을 꽉꽉 채우다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현재 상당히 낮은 지금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가총액 정도는 들고 갖고 있어야 적정하게 저도 중립으로 가져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신흥국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 지금 보시면은 15%입니다. 근데 적어도 중립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아까 3%나 4.5% 되는 수준이 거의 3배에서 5배는 늘어야 중립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굳이 지금 아시아권 신흥국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미국이 상당히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눈을 돌려보면 작년에 올해도 의미 있게 한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 역시 상당히 뭐랄까요 반도체주도 이익이 주도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올해 와서는 드디어 한국을 뭐랄까요 이제 소위 제껴놓고는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지금 비중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신흥국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은 시장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이제 대놓고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부진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1월 고용도 정말 탄탄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후퇴를 했고요. 되려 좀 골디락스에 대한 전망, 우세한 전망, 미국 경기 여전히 좋구나라는 이제 전망은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증시에는 미증시가 딱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 환경이 조성이 된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그 숫자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13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거의 예상치 2배를 넘어선 거니까. 근데 또 왜 정부 관계자는 예상치보다 둔화될 거라고 말한 걸까요? 그것 자체는 이번 수치를 말한 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에 대해서 항상 이맘때 되면은 소위 그 재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는 추정치들이 발표가 되는 네네. 거고 연말 되면 실업급여 보험에서 나오는 확정치를 가지고 재산정을 하는데 그거는 자그마치 90만 일자리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월 단위로는 원래는 대략 한 6만 개, 5만 개에서 6만 개 사이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재조정하고 보니까 15,000개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내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 1월 달 수치 이런 것들이 또 내년 이맘때 가면은 또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파월의 연준 하에서는 금리 인하는 없겠구나 라는 그 기대 때문에 6월 달이 아닌 7월 달로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예측치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좀 악재로 어제는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항상 시장 나쁜 경제 뉴스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경제에 좋은 뉴스는 시장에 나쁜 뉴스 이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부진한 미국 문제는 이걸 14년간 너무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과하게. 이 과한 비중을 과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흥국 강세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확실히 더 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여전히 그 지수단에서 우상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에 우리 대표님이 출연을 하셔서 미국의 기술주 방향성은 이번 주 내에 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이번 주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섹터 지수 ETF는 재차 하락세를 보였고 되려 하드웨어, 마이크론은 또 급등을 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죠? 1차적으로는 이익은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에 대한 걱정이 본격화됐다. 보통 이것을 이제 잣대, 멀티플이 떨어진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30배 PER 주던 것이 15배로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멀티플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됐고 AI 피해주를 찾는 일들이
또 하나 되고 있다.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들,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서비스업 쪽에서 연일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소위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또 하나 막는 그런 일이 되고 달러 약세의 흐름을 또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 국장시장에는 결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물 경기가 버티는 한에서 미국 시장이 주춤한 것 자체가 신흥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될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국의 시장에 지금 이제 도래가 됐다, 강세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